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래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은 모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채권단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아시아나항공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유화 등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우리나라에 하필이면 이제 항공업계에 이제 몰아닥친 일인데, 우리나라에는 국적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죠. 사실 그 국적기를 두 개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일본은 물론 이제 아나항공이랑 잘 이제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이 국유화 얘기는 대한항공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방송으로도 했었죠. 그때는 좀 막연한 얘기였어요. 왜냐면 대한항공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죠. 그쵸. 뭐 땅콩 회항도 있었고 물컵 투청, 뭐 갑질 의혹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 자꾸한 그 조양호 회장 뒤를 이어서 이제 장남이죠. 조원태 회장이 물려받았는데 경영권을 이제 누나인 조연아 씨와 이제 다툼을 벌이면서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뉴스에 이제 오르내리죠. 그렇죠. 중심에 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꼴 보기 싫다. 차라리 대한항공 국유화해라. 저 형제들 뭐 이름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국유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까지는 좀 막연한 얘기였고, 이번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이제 국유화 논란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도 못 다니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 두 회사는 특히 또 직격탄을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국영기업 또는 정보 허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회사들이 당초에 국영기업 또는 정보 허가로 탄생한 회사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 회사가 민간 기업이었다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겠죠.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전부 다 국영 기업 또는 정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원래 1962년에 정부가 별도로 정부 투자에 의해서 그 국영 대한항공 공사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고요. 이후에 1969년입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 권유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그 부실 상태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서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때는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떠하는 격이었죠. 떠 안 하라 뭐 이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제 뭐 꼭 내가 꼭 우리나라 비행기를 좀 타고 해외를 다니고 싶다 뭐 이래서 좀 애국심 차원에서 조중훈 창업주께서 이제 인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한항공은 그렇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공기업은 아닌데 정부가 허가를 해준 항공사예요. 1988년 2월에 서울항공이 이제 설립한 뒤에 같은 해 8월에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에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이 됐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굳이 국적기를 두 개나 가질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 회사의 지분 구조가 이제 국유화를 할 만큼 이제 취약한 겁니까? 취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선 이제 대한항공을 한번 보면은요. 대한항공이 만약에 뭐 국유화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만약에 지분 구조가 탄탄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조씨 일가가 한진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씨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4%, 다시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조씨 일가의 대한항공에 대한 그 장악력을 보면은 한 7에서 8% 그렇겠네요. 지분으로 30%에 24%니까요. 대한항공을 경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낮은 지분율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남매들이 좀 싸우고 있잖아요. 한진칼 지분 24%에 대해서도 지금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지분율이 좀 낮고요.
또 문제는 이제 이들 조씨 일가 지분율이 24%에 불과한데 경영권을 이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게 그 백기사라 그러죠.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주식을 가진 분들,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저기 조씨 일가에게 네. 경영을 하도록 이제 백기사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한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네. 백기사라는 게 제가 만약에 뭐 지분을 가지고 최 기자를 도와준다 그래도 도의상해주고 이런 건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그렇죠. 법적 책임 없죠. 없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네,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수익이 너무 많이 실현이 돼서 주식을 팔고 나가겠다. 팔고 나가면은 그렇죠. 더 이상 백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뭐 마음이 바뀌어서 네. 뭐 나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어떻게 뭐라고 이제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영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더더군다나 한진칼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네. 그 한번 국민연금으로부터 그렇죠. 이제 호되게 예, 이제 경영권을 한번, 거의 뺏기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당시에 이제 저기 국민연금이 네. 지분 한 10%가 갖고 있었는데 네. 아예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못 받고 이제 네. 한진칼 주총에서 힘을 행사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런 대한항공은 그렇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이 네. 금호산업이 이제 금호그룹의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네.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인데 네. 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이 30.7%예요. 네. 금호 산업이 갖고 있는 네. 지분이.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지분을 산업은행이 팔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팔겠다는 거니까 사실 30.7% 이거를 만약에 국영화하겠다 그러면 네. 20%만 추가로 가면은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지분율 자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너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데 네. 여기다 코로나가 또 겹쳤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양쪽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 문재인 정부는 영구채라는 형태로 네. 양쪽 항공사에 지원을 했어요. 음. 대한항공에 영구채 1조 2천억 원을 지원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영구채가 3천억이고요. 또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는 또 이제 1조 6천억. 네. 그 중에서 영구채 3천억. 이 영구채는 뭐냐면은 영원히 빌려주는 돈. 그렇습니까? 사실상 국가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는데 언제까지 상환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내고 기한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해도 영구채를 발행하는 거는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어려워질지 네. 모르니까 사실상 힘든 얘기거든요. 거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 국가가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빌려준 돈을 네. 만약에 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네. 지분이 10.8%. 그러니까 영구채를 지분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게 가능합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가능해지는데요. 네.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0.8%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10.8%가 되면은 거의 이제 대한항공 오너 일가들이 가진 지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대한항공 자체를 보면.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다 영구채를 전환하면 36.9%.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30%의 이 36.9%를 더하면 네, 이거는 거의 그냥, 70%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네.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정부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네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저는 그걸 뭐 경제 쪽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국가에서 정말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국유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허황된 얘기는 전혀 아닌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국유화가 되면은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국영 기업이었던 걸 민간이 가져가다가 경영하다가 그걸 다시 국가가 가져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또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분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소액주주가 59%. 네, 58.69%. 예. 주식 공개 매입, 그 텐더 어퍼라고 하는데 뭐냐면 주식 공개 매입 이 제도는 정해진 양의 주식을 단기간 내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공고 등을 해서 네. 내가 시가보다 높은 값에 사주겠다라고 네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주에게 제시를 하고서 증권거래시장 외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주식 네. 공개 매입, 이제 흔히들 이제 텐더 오퍼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정부에서 비싸게 사준다 비싸게 그러면 사준다, 팔겠죠. 팔아라.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뭐 굉장히 조그만 주식이라 뭐 100주라도 상관없어요. 음.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네. 소액주주 지분이 지금 59%이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또 국민연금이 10%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을 가져간다면 국민연금 10% 그대로 두고 네. 국민연금은 정부 지분이라 보고 41%만 네. 가져오면 되는데, 소액주주 지분이 59%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만약에 쳐준다. 소액주주를 판다. 그러면 뭐 경영권 확보는 굉장히, 사실은 이런 얘기는 원론적으로 하자면 삼성전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회사에 가능하겠네요. 그 사실 국가를 기업으로 보자면 국가가 가장 강력한 기업이거든요. 네, 네. 가장 돈 많죠. 예를 들어서 돈을 유통시킬 수도 있고, 네. 솔직히 찍어낼 수도 있고, 네. 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더라도 가장 강력한 주식회사 중에 하나가 정부입니다. 네. 회사로 치면. 근데 주식 공개 매입 제도를 이용하면 삼성전자도 가능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대한항공의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한 351조 원 정도예요. 아, 네. 그러니까 50%를 만약에 확보하려면 적어도 단순 계산으로 180조 네, 그렇죠. 원을 나라에서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대한항공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4천억 원. 네. 고로 1조 7천억만 투입을 하면은 나라에서 공개를 투입을 하면 그냥 국유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 빌려줬던 돈만 해도 네. 1조가 넘으니까 네. 예, 네. 그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혜원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형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180석의 거대 여당임을 앞세워 일당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유화를 마음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두 개의 국영 항공사가 국유화가 될지 참 주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